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3,5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546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명이 추가되며 총 7명으로 늘었습니다. 카운티 내 총 확진자 수는 536명입니다. 데이비드 LA 시의원이 한국 기업과 협업해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 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 5월 1일까지 휴교를 연장하기로 결정해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부분 비즈니스가 영업을 중단 혹은 축소하면서 재정난에 봉착한 한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대출 문의와 일자리를 잃게 된 직원들의 실직 수당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LA시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주민들이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수월하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디그니테일스가 가벼운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UC 얼바인이 코로나19 치료약으로 항바이러스 약인 렘데시비르를 임상실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가 이제 6,000명 선을 넘고 확진자 수는 6만 명을 넘겼습니다. 4월 1일 시작되는 2020-2019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사전 접수를 앞두고 연방이민당국이 급행 서비스를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해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이미 지난 5일 국회 국민청원 1호 법안으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졸속 부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원이 경기부양책 합의에 실패하면서 또 급락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위축된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부양 법안 처리가 상원에서 또 가로막혔습니다. 상원은 부양책 패키지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절차, 투표를 했지만 이 찬성 49표, 반대 46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날도 절차 투표가 이루어졌지만 찬반이 각각 47표씩 나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절차 투표를 통과하려면 상원 의원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과 무소속 2명으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이날도 절차 투표가 부결되자 격분해 시간이 없다면서 이것은 멈춰야 하며 오늘이 멈춰야 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것이 공화당만의 법안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양당은 그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노동자 보호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통제 등 일부 항목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우려는 공화당이 법안에 넣으려 하는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위한 5천억 달러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또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주식 매입을 통해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면서 공화당안은 기업에 충분한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이 병원과 주 및 지방정부, 기타 조항을 위해 더 많은 자금 책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부양책 액수는 약 2조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이날 부결로 경기부양책 도입은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양측은 공방 속에서도 협상을 이어가며 조속한 합의와 처리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이 매코넬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협상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슈머 대표는 협상이 장외에서 계속돼 왔기 때문에 절차 투표는 무의미하다며 공화당이 임의로 마감 시한을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해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처럼 제롬 파월 의장도 무제한적인 달러 찍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회사채 시장도 투자 등급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았던 카드입니다. 연준은 오늘 성명을 통해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과 세계에 엄청난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제는 극심한 혼란에 직면했다. 도전적인 시기에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양적 완화를 결정한 지 8일 만에 파격적인 카드를 추가로 내놓은 셈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채 3,750억 달러, 국채 저당증권 MBS 2,500억 달러를 매입합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넘겼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내 추가 확진자 수는 128명으로 카운티 내 총 확진자 수는 536명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2명이 추가돼 총 7명입니다. LA시 의회에 LA 시내 렌트비와 수도 전기세 인상을 동결하는 긴급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데이빗 류 LA시 4지구 시의원은 지난 21일 토요일 배포된 보도 자료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 렌트비와 수도 전기세 인상을 동결하는 긴급 모션을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모션에 따르면 LA 시내 모든 주거용과 상업용 렌트비 그리고 LA 수도전력국으로 하여금 수도전기세 인상을 동결시키도록 하는 한편 가주정부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법적 장애 요소를 모두 제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납된 공납금과 연체료에 대해서는 비상행정명령이 해제된 후 12개월까지 지불 유예 조처를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빗 류 LA시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섭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세이프 앳 홈 행정명령은 합당한 조처지만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덜어주지 않고서 무조건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긴급 모션 상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400만 명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또 비상시국을 맞아 저소득층 어린이와 가정, 홈리스 청소년,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식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LA 일원 8개 비영리 단체에 각각 $5,000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A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급부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주민들이 진단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데이빗 류 LA시 의원이 한국 기업과 협업해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 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데이빗 류 4지구 LA시 의원이 한국 기업 시젠과 협업해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 개를 확보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시젠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 테스트를 진행한 기업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호주 등 40여 개의 국가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젠은 전 세계에서 일주일에 100만 건의 코로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까지 일주일에 200만 건의 테스트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선 진단, 격리, 그리고 치료의 3단계가 필요한데 그중 첫 단계인 진단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combat this coronavirus, we must identify, isolate, and treat. Every minute counts, and in order to deploy these tests immediately, our offices have been working together to cut through the red tape. 확보한 2만 개의 진단키트는 응급의료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의료진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달됩니다. 시젠 측은 LA에서 앞으로 일주일에 10만 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테스트 건수가 늘어날수록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we are having an outbreak of new infections. Rather, testing is helping us identify our current problem so that our public health officials can better isolate and treat the problem. 누리 마르티네즈 LA 시원장은 테스트가 많아질수록 면봉, 장갑, 마스크 등 의료진에게 필요한 위생시설이 더 부족해질 것이라며 공장과 제조업체들에게 가능하면 힘을 모아 협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 5월 1일까지 휴교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긴급 자금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강에 필요한 기기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휴교가 길어지면서 취약 자녀를 둔 한인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빈 기자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는 5월 1일까지 휴교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월 16일부터 휴교령이 내려져 모든 수업 플랫폼이 온라인 혹은 TV로 전환되는 추세지만 통합교육부의 학생 25%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A통합교육부에서는 1억 달러 상당의 긴급자금을 사용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온라인 수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에 필요한 기기를 제공하고 국내 통신회사인 버라이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무료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가족들이 온라인 교육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헬프데스크를 구축 예정이며 모든 시민에게 온라인 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방법을 이메일 suggestions@lausd.net으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휴교령이 내려진 동안 식사 해결을 돕기 위해 매일 2끼의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그랩앤고 푸드센터들도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LA통합교육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식량 지원과 공부를 위한 물품 지원을 늘리기 위해 자선기금도 설립했습니다. 한편 휴교가 연장되면서 취약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김모 씨는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돌입했습니다. LA시에서 데이케어 운영 조건을 준수할 경우 데이케어 시설이 운영 가능해진다지만 부모의 입장으로서 학교도 보내지 못하는데 밖을 보내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이모 씨,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이 해이해져 학습 효과가 떨어질 것이 뻔해 걱정입니다.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가정의 경우 온라인 과외 수업을 찾는 부모들도 늘고 있습니다. 타운내 학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반적인 문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등학생 부모들의 AP 수업들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경우 개인 과외를 찾기도 하지만 중저소득층 가정에서 개인 과외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라 온라인 수업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부분 비즈니스가 영업을 중단 혹은 축소하면서 재정난에 봉착한 한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대출 문의와 일자리를 잃게 된 직원들의 실직 수당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가주 전역에 내려진 비상행정명령으로 일손을 놓거나 비즈니스 운영이 축소되면서 고전하게 된 한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대출 문의가 한인타운 내 공인회계사 사무실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가주 등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500명 미만의 종업원을 둔 업체에 한해 최고 200만 달러까지 30년 만기, 이자율 3.75%의 저리융자를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입니다. 평상시에 SBA 론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라든지 그 비즈니스의 그 파이낸셜 스테러스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 본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잘 정리해서 신청을 하면 그 일반적인 평상시보다는 문턱이 훨씬 낮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상행정명령으로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주는 회사들이 많은데 연방정부는 일손을 쉬게 된 직원들을 위해 긴급 유급 휴가 제도를 마련해 일정 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풀타임 직원의 경우 1인당 하루에 최고 511달러를 받고 최대 열흘 동안 유급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휴가를 보낸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급여세 면제를 통해 정부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커버하는 것은 4월 2일부터 12월 31일 2020년까지입니다. 그 정부를 믿고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페이롤 텍스에서 디덕트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정부에서 리펀드 체크를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부의 발표를 믿고 진행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3월 25일 날 포스터가 발부될 예정이고 4월 2일 날 구체적인 계산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을 간호해야 하거나 직접 육아를 해야 돼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된 주민들은 하루에 최고 200달러의 유급 휴가를 받으며 12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50명 이상인 회사에 한합니다. 또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실직수당으로 본인이 받던 월급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40달러에서 최고 45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직수당은 13주에서 26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펙트가 돼서 확진자가 되었거나 또는 증상을 보여서 격리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SDI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받던 급료의 60에서 7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무 시간이 단축된 직원들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25명 이상인 경우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무급휴가를 줬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도록 노동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주민들이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수월하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오늘부터 LA 시민 중 65세 이상이나 지병이 있는 주민,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 14일 격리 조처를 받은 주민들은 관련 웹사이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검사가 필요하면 어느 테스트 센터로 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lacovidprod.service.now.com RRS입니다. 이 관련 문의는 시장실 213-978-1028번으로 하면 됩니다. 시장은 앞으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그니티 헬스가 가벼운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진료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dignityhealth.org를 방문하거나 애플 앱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버추어 케어 애니웨어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화 855-356-8053, 855-356-8053번으로 전화한 다음 코드 COVID-19을 눌러 온라인 진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온라인 진료를 받는 데는 $35가 소요되지만 코로나19 증상을 겪는 주민들은 진료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LA 카운티 당국이 새로운 외출 자제 행정명령을 통해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비즈니스의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공적인 장소에서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대처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정부 차원의 자택 칩거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외출은 반드시 삼가하는 등 행정명령을 최대한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이외에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다른 주들도 잇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1억여 명이 대상으로 외출 자제 또는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토요일인 지난 21일 밤 더욱 강화된 코로나19 확산 대처 행정명령을 긴급 발표하며 필수적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비즈니스들은 즉각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지난 19일 발표한 첫 번째 행정명령보다 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2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카운티 당국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이발소와 미장원, 네일샵 등을 포함해 필수적이지 않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비즈니스들은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에서 내렸던 리테일 업소를 중심으로 한 규제를 더욱 확대한 것입니다. 카운티의 새 행정명령은 또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던 기존의 행정명령을 더욱 강화해 LA 카운티 관할 지역 내 모든 시와 직할구역에서 모든 공적 및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1일까지 문을 열고 골퍼들을 맞았던 LA 시형 골프장들을 포함한 LA 카운티 지역 골프장들에게도 이날 밤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대처를 위한 의료 장비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해 주정부의 비상기금 $4,200만 달러를 긴급 투입한다고 발표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꼭 준수해서 불필요한 외출은 최대한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어젯밤 시내 해변가 주차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해안가와 하이킹 트레일 등으로 인파가 몰린 데 따른 조처입니다. 베니스비치 보드워크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긴급명령을 위반하는 주민들에게는 경범죄로 처벌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C 얼바인이 코로나19 치료약으로 항바이러스 약인 렘데시비르의 임상실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를 치유하기 위한 용도로 연방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치료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UC 얼바인 의과대학은 현재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 렘데시비르가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 치료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임상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LA 메트로가 사회적 거리 유지에 따른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버스 이용객들은 뒷문을 통해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며 자전거 렉을 이용하는 승객은 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하는 곳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단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앞문으로의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지하철 운행 시간도 변경됩니다. 레드와 퍼플, 블루, 엑스포, 그리고 골드라인 등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 12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이후 자정까지는 20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마지막 열차는 자정에 출발하며 열차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것을 메트로 측은 당부했습니다. 카이저병원의 간호사들이 오늘 4700 웨스트 선셋 블루버드에 위치한 의료시설 앞에서 더 나은 보호 장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주 전역에 걸쳐 사회적 거리 유지가 중요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근무 환경은 환자와의 거리 유지조차 준수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간호사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도 갈수록 부족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는 공적 부조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검진과 치료 예방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며 이러한 치료나 예방 서비스는 향후 공적 부조 적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은 기존 현금성 복지 수혜자뿐 아니라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례없는 공중보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이 무보험자를 줄이기 위해 가입 허용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오바마 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이례적인 보건 위기에 무보험자 및 이외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특별 가입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 따르면 가입 기간 연장은 즉시 적용되며 커버드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가입 요건을 갖춘 주민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가입 요건은 연방 빈곤선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연소득 17,237달러 미만의 개인은 메디켈, 연소득 17,327달러에서 49,960달러 사이의 가주민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을 가입하고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재정 지원 대상 범위는 올해 확대됐는데 작년까지는 소득 기준이 연방 빈곤선의 400%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401에서 600% 이하인 개인 및 가정도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의 경우 평균 보조금은 월 477달러, 401%에서 600%의 경우 월 460달러입니다. 이에 따라 23만 5천 명의 중산층이 추가로 건보료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을 낼 필요가 없이 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메디켈, 직장보험, 개인보험 등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 부활돼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은 내년 세금 보고 시 주정부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4월 1일 시작되는 2020-2019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이자 H-1B 신청서 사전 접수를 앞두고 연방이민당국이 급행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학사 및 석사학위 부문의 H-1B 신청에 대한 급행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지난주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일까지 H-1B 사전 등록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3월 31일까지 추첨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당첨자들에 한해 4월 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닷새간 진행되며 4월 1일 이전에 신청 서류가 도착할 경우 반납 처리됩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급행서비스 신청서 I-907을 함께 보낸 경우에도 자동 반송 처리됩니다. 이민국은 빨라야 6월 29일에 급행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유학생 F1 비자에서 체류하는 비자 변경을 할 경우 5월 27일부터 급행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행 서비스 수속은 추가 인지대 비용 1,225달러와 함께 I-907 서류를 접수하면 고용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15일 내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또 급행 서비스 중단 기간 I-907을 신청할 경우 모두 기각 거부할 것이라며 만약 비이민 비자 청원서와 I-907 인지대를 수표 하나로 통합해 접수할 경우 둘 다 모두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비상사태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연방 리얼 아이디 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힐에 따르면 연방 하원 민주당 피터 데파지오 교통인프라스트럭처 소위원장과 베니 텀슨 국토안보소위원장, 로우 코리 교통해양안전소위원장 등 3명의 의원은 연방국토안보부에 오는 10월 1일 연방 리얼 아이디법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연방국토안보부가 제때의 연방 리얼 아이디법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로는 데드라인을 맞출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연방 리얼 아이디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갖고 미국 내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그리고 군부대 등의 출입이 불가능해지며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이에 맞춰 지난 2017년부터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뉴저지주도 지난해 9월 리얼 아이디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비상명령을 통해 주내 병원들의 환자 수용 능력을 기존보다 50% 늘리기로 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병원이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뉴욕주 병원의 수용 능력 확장은 기존 공간 활용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NBC 방송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의 코로나19 환자는 현재 2만 9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전날 알려졌던 15,168명에서 하룻밤 사이에 5,000명 이상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 뉴욕시의 확진자는 12,339명입니다. 이 미국 전체 확진자 중 약 절반을 뉴욕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CNN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확진자는 최소 4만 69명, 사망자는 4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쿠오모 주지사는 병원에 대한 환자 수용 능력 확대 명령은 의무적 사항이라면서 수용 능력을 100% 확대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병원들은 최소한 50%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과 전 세계의 아시아계 미국인 보호가 중요하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이들 잘못이 아니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의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를 우리가 완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그는 이어 바이러스의 확산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잘못이 아니며 그들은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도 아시아계 미국인 보호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중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커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코로나19를 연일 중국 바이러스로 부르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 데 열중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의회를 향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팍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중소기업과 노동자, 항공사 같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는 대규모 유동성 프로그램이라며 약 2조 달러 규모의 패키지가 연방준비제도의 유동성 공급 조치와 맞물려 시장에 4조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500명 이하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2달치 월급을 지불하도록 정부 대출을 제공하고 나중에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할 때 부채를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CNBC 방송에 출연해서도 우리는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한 은행이 즉시 대출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그 대출을 전부 탕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준비태세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임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미군은 나라를 방어할 준비가 계속 잘 돼 있으며 우리가 주요 훈련을 일부 축소하기는 했지만 정규 훈련은 높은 상태의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전반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133명의 미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이며 코로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군 병력에 대한 영향이 더 있을 것이라며 준비태세에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 및 국외에서 국가안보 임무 수행을 위한 우리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미군 병력과 가족 보호, 임무 수행 능력 보호, 미 정부 대응 지원을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세 가지 우선순위로 거듭 지칭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준비태세에 문제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준비태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뒤에 방역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지원 발언은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친서를 보냈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을 거론하며 이 나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ran, by the way, and others. We are open for helping other countries. And there's a very serious time, and North Korea is going through something. Iran is going through something very, very strong.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새로운 검사 방식이 곧 나오게 될 거라며 자신들은 북한, 이란 등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북미 두 정상이 훌륭했던 관계였다고 언급하는 등 우호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악착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고 말해 미국의 대북 제재를 겨냥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국영방송에 나와 도움을 주겠다는 미국의 제안은 매우 이상하다며 여력이 있으면 미국민에게 먼저 쓰라고 오히려 공격을 가했습니다. ما به شما از لحاظ دارو و درمان کمک کنیم. این جزو اون حرفای بسیار عجیبه. در دارو و اینها خودشون اگر چیزی دارید دستتون بازه صرف خودتون بکنید. 하지만 이란의 코로나19 상황은 도움이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에 확답을 하지 못한 채 미국과 수출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 이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가 이제 6,000명 선을 넘고 확진자 수는 6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이번 주 화상회의를 열게 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6천여 명이 됐습니다. 전날보다 600여 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사흘 전인 21일 790여 명, 22일 650여 명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4,700여 명이 증가해 6만 3,900여 명이 됐습니다. 나흘 연속 5천 명 이상 증가한 이후 4천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볼 수도 있다고 반기면서도 이동 제한과 비필수 사업장 폐쇄 등 통제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Quindi credo che veramente al momento questi dati però non devono farci rassicurare, non devono darci illusioni, dobbiamo essere veramente attenti e rigorosi. 전 세계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20개국 정상들 간 화상 정상회의가 이번 주 후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G20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를 참여시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경제 회복을 위한 통화 재정 정책 조율, 취약 국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WHO의 거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G20 정상회의에서 의료장비 생산량을 늘리고 수출 금지를 없애는 한편 수요에 따른 분배 형평성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냄새를 못 맡거나 미각이 떨어지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미국 이비인후과 과학회는 대구의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들 2,000명을 조사한 결과 후각장애가 주요 증세 중 하나로 나타났다면서 보건당국과 의사들에게 주의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비과학회는 다른 증세가 없지만 냄새를 못 맡게 된 성인들에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7일 동안 자가격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언론들은 이 사실을 알리고 각국 당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이탈리아, 독일에서도 후각 상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통적 증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이비인후과학회는 22일 온라인에 대구의 의료진이 환자 2,000명을 분석한 결과 30%에게서 후각장애가 중요 증세로 나타났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학회는 아직 과학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쌓이고 있는 증거들이 후각 미각의 상실 또는 감소가 코로나19의 중요한 증세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환자에게서 알레르기나 축농증이 없는데도 이 증세가 나타나면 자가격리와 정밀검사를 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세계 각국 의사들의 보고를 인용해 다른 증세가 없지만 냄새를 못 맡게 된 성인들에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요구했습니다. 영국 의사들은 아직 발표된 데이터는 적지만 경고를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이비인후과협회와 영국 비과학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의료진들은 후각이 둔해진 환자를 처치할 때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독일 본대학의 바이러스 학자도 경증 확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100명 중 3분의 2 정도가 며칠 동안 후각과 미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 밖에 후각 등이 둔해진 확진자의 사례를 전했는데 커피 등 은은한 향은 물론 반려견의 변 냄새나 표백제처럼 자극적인 악취도 못 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용주 교수는 보건당국이 해외 입국자나 감염 의심자를 체크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도 미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82.05포인트, 3.04% 하락한 18,591.9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7.52포인트, 2.93% 내린 2,237.4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8.84포인트, 0.27% 하락 한 6,860.6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016년 11월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밀려났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충격과 이에 대응한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부양책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연준은 강력한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6.65% 내리며 가장 부진했습니다. 반면 기술주는 0.98% 내렸고 커뮤니케이션도 0.39% 내려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미 소비재는 0.35%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3.2% 상승한 23.3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전날보다 0.48% 오른 27.1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가면서 원유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가격은 온스당 5.6% 상승한 1,567.6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그 여파가 항공기 제조업계로까지 흘러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 중 하나인 보잉은 워싱턴주의 공장에서 생산을 2주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잉은 이날 25일부터 보잉 777제트기 등 장거리 항공기를 생산하는 워싱턴주 공장 단지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보잉 직원의 약 절반인 6만 9천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시설이 이곳에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 보잉의 노조는 한 노조원이 코로나19로 숨졌으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조원들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공장 가동 중단 기간 동안 설비들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보잉은 또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10영업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이미 대형 추락 사고를 일으킨 기종인 보잉 737 맥스의 운항 중단 사태로 워싱턴주에서
앞서 다른 주요 공장을 문 닫은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로 다른 공장도 생산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보잉은 이 같은 이중 악재 속에서 미 연방정부에 600억 달러 이상을 미 항공우주업계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코로나19가 올해 전 세계에서 경기 침체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성명을 내고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는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전례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대응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서 위기는 많은 신흥시장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에 대해 선진국들이 저소득 국가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면서 IMF는 1조 달러 대출 능력을 모두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그룹 총재도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건강 문제에 대한 영향을 넘어 세계 경제에서 큰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이에 따라 각국이 보건 지출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민간 부문 지원, 금융시장 붕괴 대응을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15개월 동안 1,500억 달러, 약 191조 원의 규모의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외교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국가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앞으로 한 달간 해외여행과 방문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이 170곳을 넘어서면서 해외에서 발이 묶이는 등 한국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외교부가 어제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간 전 세계 국가와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미 철수를 권고한 여행경보 3단계,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경보 4단계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이 해당됩니다. 가급적 해외여행이나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 체류 중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는 겁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한 위험에 단기적으로 발령하는 제도로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의 효력을 갖습니다.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각국에서 국경 폐쇄나 공항 폐쇄, 항공편 중단 등의 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항공사나 여행사 위약금은 소비자 약관에 따라 정해질 사안이지만 통상 여행 경보를 유력한 참고 기준으로 삼고 3단계일 때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170여 곳입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의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한국인의 90일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는 미국에서도 하와이의 경우 26일부터 모든 방문객을 14일간 의무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와이는 격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하와이처럼 검사나 격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이미 지난 5일 국회 국민청원 1호 법안으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졸속 부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법안 심사회의록을 살펴보니 사안을 잘 알지도 못하고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역력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수사기관에 전담부서를 만들어달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청원은 한 달도 안 돼 10만 명이 동의하면서 국회 청원 1호 법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정작 통과된 법은 청원 내용과 차이가 컸습니다. 음란물에 유명인 등의 얼굴을 합성해 퍼뜨리면 죄를 묻고 영리 목적일 경우엔 가중처벌하는 내용에만 그친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났는지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들여다봤습니다. 합성 음란물 유통에 대한 새로운 처벌 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김도읍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을 다 만들어야 하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게다가 처벌 요건을 퍼뜨릴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게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들은 컴퓨터에 그런 짓 자주 한다. 송기현 소위원장은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음란행위 촬영, 유포 가중처벌 법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 행정처장을 경질해 주십시오. 또한 문제적 발언을 일삼은 새 국회의원은 법사위위원회에서 사퇴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따져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처리하자는 차원의 의미였다며 다른 청원 요구사항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라며 국회 청원 1호 법안으로 처리된 N번방 방지법. 하지만 대체 무엇에 응답한 것인지 국회도 N번방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 부양 법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3,5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546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명이 추가되며 총 7명으로 늘었습니다. 카운티 내 총 확진자 수는 536명입니다. 데이비드 유 LA시 의원이 한국 기업과 협업해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 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는 5월 1일까지 휴교를 연장하기로 결정해 취약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부분 비즈니스가 영업을 중단 혹은 축소하면서 재정난에 봉착한 한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대출 문의와 일자리를 잃게 된 직원들의 실직 수당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LA시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주민들이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수월하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디그니티 헬스가 가벼운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C 얼바인이 코로나19 치료약으로 항바이러스 약인 렘데시비르의 임상실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가 이제 6,000명 선을 넘고 확진자 수는 6만 명을 넘겼습니다. 4월 1일 시작되는 2020-2019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사전 접수를 앞두고 연방이민당국이 급행 서비스를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해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이미 지난 5일 국민 청원 1호 법안으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졸속, 부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원이 경기부양책 합의에 실패하면서 또 급락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위축된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곳에 따라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입니다. 이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부양 법안 처리가 상원에서 또 가로막혔습니다. 이 상원은 부양책 패키지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절차 투표를 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46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날도 절차 투표가 이루어졌지만 찬반이 각각 47표씩 나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절차 투표를 통과하려면 상원의원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과 무소속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절차 투표가 부결되자 격분해 시간이 없다면서 이것은 멈춰야 하며 오늘이 멈춰야 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것이 공화당만의 법안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양당은 그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노동자 보호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통제 등 일부 항목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우려는 공화당이 법안에 넣으려 하는 기업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위한 5천억 달러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재무부가 자금을 지원받는 이들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비자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규모, 범위가 비슷한 프로그램은 전례가 거의 없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주식 매입을 통해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면서 공화당은 기업에 충분한 제약을 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법안이 기업 쪽에 치우쳤고 노동자와 의료 봉사자를 복귀에는 너무 적다면서 식량 확보 지원, 중소기업 대출, 근로자를 위한 다른 조치를 추가하려 한다고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이 병원과 주 및 지방정부, 기타 조항을 위해 더 많은 자금 책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부양책 액수는 약 2조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이날 부결로 경기 부양책 도입은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양측은 공방 속에서도 협상을 이어가며 조속한 합의와 처리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해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처럼 제롬 파월 의장도 무제한적인 달러 찍어내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회사채 시장도 투자 등급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았던 카드입니다. 연준은 오늘 성명을 통해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과 세계로 엄청난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의 경제는 극심한 혼란에 직면했다. 도전적인 시기에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양적 완화를 결정한 지 8일 만에 파격적인 카드를 추가로 내놓은 셈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채 3,750억 달러, 국채 저당증권 2,500억 달러를 매입합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연준의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담당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차원에서도 환매 조건 부채권인 레포 거래를 통해 만기별로 광범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비상기구를 신설해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3천억 달러 한도로 재무부가 환율 안정기금을 통해 300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우선 회사채 시장과 관련해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와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가 설치됩니다. 프라이머리 마켓은 발행시장, 세컨더리 마켓은 유통시장을 각각 의미합니다. 미국 회사채 시장은 약 9조 5천억 달러의 규모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투자 등급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유동성 기구와 기업 어음 매입 기구의 투자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메인스트리트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LA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급부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주민들이 진단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데이빌 류 LA시 의원이 한국 기업과 협업해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 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데이빌 류 사지구 LA시원이 한국 기업 시젠과 협업해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 개를 확보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시젠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 테스트를 진행한 기업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호주 등 40여 개의 국가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젠은 전 세계에서 일주일에 100만 건의 코로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까지 일주일에 200만 건의 테스트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데이빌 류 시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선 진단, 격리, 그리고 치료의 3단계가 필요한데 그중 첫 단계인 진단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combat this coronavirus, we must identify, isolate, and treat. Every minute counts, and in order to deploy these tests immediately, our offices have been working together to cut through the red tape. 확보한 2만 개의 진단키트는 응급의료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의료진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달됩니다. 시즌 측은 LA에서 앞으로 일주일에 10만 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테스트 건수가 늘어날수록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we are having an outbreak of new infections. Rather, testing is helping us identify our current problem so that our public health officials can better isolate and treat the problem. 누리 마르티네즈 LA 시원장은 테스트가 많아질수록 면봉, 장갑, 마스크 등 의료진에게 필요한 위생시설이 더 부족해질 것이라며 공장과 제조업체들에게 가능하면 힘을 모아 협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LA시의회에 LA시 내 렌트비와 수도, 전기세 인상을 동결하는 긴급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데이빗 류 LA시 4지구 시의원은 지난 21일 토요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 렌트비와 수도, 전기세 인상을 동결하는 긴급 모션을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모션에 따르면 LA시 내 모든 주거용과 상업용 렌트비, 그리고 LA 수도전력국으로 하여금 수도 전기세 인상을 동결시키도록 하는 한편 가주정부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법적 장애 요소를 모두 제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납된 공납금과 연체료에 대해서는 비상행정명령이 해제된 후 12개월까지 지불 유예 조처를 내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데이빗 류 LA시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섭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세이퍼 앳홈 행정명령은 합당한 조처지만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덜어주지 않고 무조건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긴급 모션 상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넘겼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내 추가 확진자 수는 128명으로 카운티 내 총 확진자 수는 536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총 7명입니다. 렌초 팔러스 버디스 시장과 전 시장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존 크레이센크 란초 팔러스 버디스 시장과 수잔 브룩스 전 시장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존 크레이센크 시장과 타도시 시장들은 이달 8일 수잔 브룩스 전 시장을 위한 생일 파티에 참석했기 때문에 파티에 참석한 다른 시정부 관계자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LA 경찰국 내 경관 8명과 일반 직원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집에 격리 조처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 5월 1일까지 휴교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긴급 자금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강에 필요한 기기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휴교가 길어지면서 취학 자녀를 둔 한인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빈 기자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는 5월 1일까지 휴교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월 16일부터 휴교령이 내려져 모든 수업 플랫폼이 온라인 혹은 TV로 전환되는 추세지만 통합교육부의 학생 25%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A 통합교육부에서는 1억 달러 상당의 긴급 자금을 사용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온라인 수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에 필요한 기기를 제공하고 국내 통신회사인 버라이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무료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가족들이 온라인 교육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헬프데스크를 구축 예정이며 모든 시민에게 온라인 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방법을 이메일 suggestions@lausd.net으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휴교령이 내려진 동안 식사 해결을 돕기 위해 매일 2끼의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그랩앤고 푸드센터들도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식량 지원과 공부를 위한 물품 지원을 늘리기 위해 자선기금도 설립했습니다. 한편 휴교가 연장되면서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김모 씨는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돌입했습니다. LA시에서 데이케어 운영 조건을 준수할 경우 데이케어 시설이 운영 가능해진다지만 부모의 입장으로서 학교도 보내지 못하는데 밖을 보내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이모 씨,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이 해이해져 학습 효과가 떨어질 것이 뻔해 걱정입니다.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가정의 경우 온라인 과외 수업을 찾는 부모들도 늘고 있습니다. 타운내 학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반적인 문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등학생 부모들의 AP 수업들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경우 개인 과외를 찾기도 하지만 중저소득층 가정에서 개인 과외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라 온라인 수업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부분 비즈니스가 영업을 중단 혹은 축소하면서 재정난에 봉착한 한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대출 문의와 일자리를 잃게 된 직원들의 실직 수당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가주 전역에 내려진 비상행정명령으로 일손을 놓거나 비즈니스 운영이 축소되면서 고전하게 된 한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대출 문의가 한인타운 내 공인회계사 사무실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가주 등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500명 미만의 종업원을 둔 업체에 한해 최고 $200만 30년 만기, 이자율 3.75%의 저리융자를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입니다. 평상시에 SBA 론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라든지 그 비즈니스의 그 파이낸셜 스테러스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 본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잘 정리해서 신청을 하면 그 일반적인 평상시보다는 문턱이 훨씬 낮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상행정명령으로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주는 회사들이 많은데 연방정부는 일손을 쉬게 된 직원들을 위해 긴급 유급 휴가 제도를 마련해 일정 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풀타임 직원의 경우 1인당 하루에 최고 $511를 받고 최대 열흘 동안 유급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휴가를 보낸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급여세 면제를 통해 정부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커버하는 것은 4월 2일부터 12월 31일 2020년까지입니다. 그 정부를 믿고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페이롤 텍스에서 디덕트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정부에서 리펀드 체크를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부의 발표를 믿고 진행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3월 25일 날 포스터가 발부될 예정이고 4월 2일 날 구체적인 계산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을 간호해야 하거나 직접 육아를 해야 돼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된 주민들은 하루에 최고 $200의 유급 휴가를 받으며 12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50명 이상인 회사에 하나입니다. 또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실직수당으로 본인이 받던 월급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40에서 최고 $45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직수당은 13주에서 26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펙트가 돼서 확진자가 되었거나 또는 증상을 보여서 격리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SDI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받던 급료의 60에서 7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무 시간이 단축된 직원들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25명 이상인 경우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무급휴가를 줬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도록 노동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에릭 카세티 LA시장이 오늘 저녁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LA시 내 식당과 술집에서 술 배달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세티 시장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많은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식당은 물론 술집에서도 음식과 술을 배달 서비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시장은 식당에서의 배달과 투고 서비스만 허용하고 모든 술집과 나이트클럽은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번 메시지를 통해 이를 완화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방송됐던 코로나19 특집 프로그램에 안병찬 CPA가 출연해 이번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와 고용인의 구제 방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3월 26일 목요일 같은 시간 오전 10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는 안병찬 CPA와 함께 다시 한번 실업보험과 장애보험 청구 등 개인 구제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의 자영업자와 고용인의 구제 방안에 대한 방송 대담 내용은 한국TV 세탑 이용자 들은 대메뉴 코로나19 특별기획에서 3회로 업로드돼 있으며 이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홈 화면, 한국TV 특별방송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 10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에는 코로나19 특별기획방송으로 LA 한인회 임원들이 출연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인사회 영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LA 한인회의 스티브 강 부회장과 김용호 부회장, 제임스 한 이사가 출연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주류사회 조처와 한인요식협회 대응 방안, 실업수당 청구와 스몰 비즈니스 대출 신청을 돕기 위한 한인회 대행 서비스 등을 소개합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차민영 박사를 모시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AM 1650 라디오 서울 방송과 LA 코리아 타운에서는 FM 106.3 또 한국 TV 앱과 유튜브를 통해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LA시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주민들이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수월하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오늘부터 LA 시민 중 65세 이상이나 지병이 있는 주민,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 14일 격리 조처를 받은 주민들은 관련 웹사이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검사가 필요하면 어느 테스트 센터로 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lacovid-service-now.com/rrs입니다. 관련 문의는 시장실 213-978-1028번으로 하면 됩니다. 시장은 앞으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그니티 헬스가 가벼운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진료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dignityhealth.org를 방문하거나 애플 앱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Virtual Care Anywhere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화 855-356-8053, 855-356-8053번으로 전화한 다음 코드 COVID-19을 눌러 온라인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온라인 진료를 받는 데는 $35가 소요되지만 코로나19 증상을 겪는 주민들은 진료비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LA 카운티 당국이 새로운 외출 자제 행정명령을 통해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비즈니스의 운영 중단을 명령하고 공적인 장소에서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대처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정부 차원의 자택 집거 명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외출은 반드시 삼가하는 등 행정명령을 최대한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이외에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다른 주들도 잇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1억여 명을 대상으로 외출 자제 또는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CNN이 전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토요일인 지난 21일 밤 더욱 강화된 코로나19 확산 대처 행정명령을 긴급 발표하며 필수적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비즈니스들은 즉각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지난 19일 발표한 첫 번째 행정명령보다 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카운티 당국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이발소와 미장원, 네일샵 등을 포함해 필수적이지 않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비즈니스들은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에서 내렸던 리테일 업소를 중심으로 한 규제를 더욱 확대한 것입니다. 카운티의 새 행정명령은 또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던 기존의 행정명령을 더욱 강화해 LA 카운티 관할 지역 내 모든 시와 직할구역에서 모든 공적 및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까지 문을 열고 골퍼들을 맞았던 LA 시형 골프장들을 포함한 LA 카운티 지역 골프장들에게도 이날 밤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같이 강화된 행정명령은 주 저녁에 내려진 외출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이 발동된 후 첫 번째 주말을 맞아 남가주를 비롯한 주내 해변가와 등산로 등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등 당국의 조치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대처를 위한 의료 장비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해 주정부의 비상기금 $4,200만 긴급 투입한다고 발표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꼭 준수해서 불필요한 외출은 최대한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1일 시작되는 2020-2019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서 사전 접수를 앞두고 연방이민당국이 급행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학사 및 석사학위 부문의 H-1B 신청에 대한 급행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연방이민수국이 지난주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일까지 H-1B 사전 등록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3월 31일까지 추첨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당첨자들에 한해 4월 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닷새간 진행되며 4월 1일 이전에 신청 서류가 도착할 경우 반납 처리됩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급행 서비스 신청서를 함께 보낸 경우에도 자동 반송 처리됩니다. 이민국은 빨라야 6월 29일에 급행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유학생 F1 비자에서 체류하는 비자 변경을 할 경우 5월 27일부터 급행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행 서비스 수속은 추가 인지대 비용 1,225달러와 함께 I-907 서류를 접수하면 고용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15일 내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또 급행 서비스 중단 기간 I-907을 신청할 경우 모두 기각 거부할 것이라며 만약 비이민 비자 청원서인 I-129와 I-907 인지대를 수표 하나로 통합해 접수할 경우에도 둘 다 모두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C 얼바인이 코로나19 치료약으로 향바이러스 약인 렘데시비르의 임상실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를 치유하기 위한 용도로 연방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치료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UC 얼바인 의과대학은 현재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 렘데시비르가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임상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는 공적 부조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검진과 치료 예방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며 이러한 치료나 예방 서비스는 향후 공적 부조 적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규정은 기존 현금성 복지 수혜자뿐 아니라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이저 병원의 간호사들이 오늘 4700 웨스트 선셋 블루버드에 위치한 의료시설 앞에서 더 나은 보호 장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주 전역에 걸쳐 사회적 거리 유지가 중요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근무 환경은 환자와의 거리 유지조차 준수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간호사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도 갈수록 부족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LA 메트로가 사회적 거리 유지에 따른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버스 이용객들은 뒷문을 통해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며 자전거 렉을 이용하는 승객은 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하는 곳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단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앞문으로의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지하철 운행 시간도 변경됩니다. 레드와 퍼플, 블루, 엑스포 그리고 골드라인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 12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이후 자정까지는 20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마지막 열차는 자정에 출발하며 열차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것을 메트로 측은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례없는 공중보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이 무보험자를 줄이기 위해 가입 허용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오바마 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이례적인 보건 위기에 무보험자 및 이외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특별 가입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 따르면 가입 기간 연장은 즉시 적용되며 커버드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가입 요건을 갖춘 주민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가입 요건은 연방 빈곤선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연소득 17,237달러 미만의 개인은 메디컬, 연소득 17,327달러에서 49,960달러 사이의 가주민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을 가입하고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재정지원 대상 범위는 올해 확대됐는데 작년까지는 소득 기준이 연방 빈곤선의 400%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401에서 600% 이하인 개인 및 가정도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의 경우 평균 보조금은 월 477달러, 401%에서 600%의 경우 월 460달러입니다. 이에 따라 23만 5천 명의 중산층이 추가로 건보료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을 낼 필요가 없이 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메디켈, 직장보험, 개인보험 등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 부활돼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들은 내년 세금 보고 시 주정부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어젯밤 시내 해변가 주차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해안가와 하이킹 트레일 등으로 인파가 몰린 데 따른 조처입니다. 베니스 비치 보드워크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긴급명령을 위반하는 주민들에게는 경범죄로 처벌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비상사태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연방 리얼 아이디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연방 하원 민주당 피터 데파지오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소위원장과 베니 톰슨 국토안보소위원장, 로우 코리 교통해양안전소위원장 등 3명의 의원은 연방 국토안보국에 오는 10월 1일 연방 리얼 아이디법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연방국토안보부가 제때 연방 리얼 아이디법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로는 데드라인을 맞출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연방 리얼 아이디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갖고 미국 내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군부대 등의 출입이 불가능해지며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이에 맞춰 지난 2017년부터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지난해 9월 리얼 아이디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상원이 경기부양책 합의에 실패하면서 또 급락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위축된 투자 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큰 폭의 등락을 거듭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600포인트 가깝게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도 3% 가깝게 급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 합의에 또다시 실패한 것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한 주를 시작하는 증시 개장 직전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얼어붙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유, 연일 과감한 유동성 조치를 내놨던 연준이 회사채까지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도 쓰지 않았던 파격적 조치입니다. 연준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기업과 가게를 구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But no one really knows how long this crisis is going to last, and that's going to determine just how severe the economic impact will be. 이와 관련해 연준은 성명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200조 원 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유럽 각국도 각종 부양책을 내놨지만 유럽 증시도 2에서 3% 급락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며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심할 수 있다면서 각국의 전례 없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열릴 예정이던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세계적 대유행으로 1년 후인 2021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연기를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앞으로 4주 안에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봉인이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곧바로 IOC와 보조를 맞춰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캐나다와 호주는 선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고자 올해 도쿄올림픽에 선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폴란드도 현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훈련할 곳이 없다며 올림픽 연기를 공식 요청했고 아일랜드도 내년 개최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면 위로 막 부상한 올림픽 연기론에 불을 붙인 것으로 여전히 올림픽 연내 개최에 미련을 못 버린 IOC의 신속한 결정을 압박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국가올림픽위원회로는 처음으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패럴림픽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올림픽위원회와 패럴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세계보건기구에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1년 연기를 긴급하게 요청한다며 올림픽 연기에 따른 일정 재조정 등 IOC가 모든 복잡한 사항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성명에서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OC는 올림픽 연기에 내재한 복잡한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선수와 세계인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는 도쿄올림픽이나 패럴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호주올림픽위원회는 올해 7월에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선수들에게 아예 내년 여름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세계육상연맹은 현재 코로나19가 강타한 유럽과 미국 지역 선수들의 훈련 부족 등을 명분 삼아 IOC에 올해 7월 도쿄올림픽은 실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IF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세바스찬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즉시 도쿄올림픽 개막을 연기해야 한다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육상협회와 수영연맹, 영국 육상연맹 등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걸린 육상과 수영 강국의 종목 단체도 지금 이 상태로는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없다며 IOC에 올림픽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도쿄조직위원회와 IOC는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기 시점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강구할 예정이나 선수들과 NOC, IF의 시선은 2021년 개최로 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이 유럽 전역을 덮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5월에 예정됐던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오는 5월에 치르기로 했던 유럽 클럽 대항전의 결승전 날짜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시간으로 5월 30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기로 했던 2019-2020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비롯해 5월 27일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예정됐던 2019에서 2020 UEFA 유로파 리그 결승전, 5월 2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치르기로 했던 2020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모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UEFA는 새로운 결승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정 조정을 시작했다며 조만간 새로운 결승전 날짜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영방송 BBC는 UEFA는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의 결승전을 각각 6월 27일과 6월 24일에 치르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기 일정을 새로 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국가별로 언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점이라며 UEFA 챔피언스 리그는 8강과 준결승을 판단으로 치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또 UEFA 챔피언스 리그는 아직 16강 일정도 다 끝나지 않은 만큼 1차전 결과만 가지고 8강 진출팀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라며 8강전 홈 경기 장소는 동전 던지기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 부양 법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3,5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546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명이 추가되며 총 7명으로 늘었습니다. 카운티 내 총 확진자 수는 536명입니다. 데이비드 류 LA시 의원이 한국 기업과 협업해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 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는 5월 1일까지 휴교를 연장하기로 결정해 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부분 비즈니스가 영업을 중단 혹은 축소하면서 재정난에 봉착한 한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대출 문의와 일자리를 잃게 된 직원들의 실직 수당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LA시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주민들이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수월하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디그니티 헬스가 가벼운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C 열가인이 코로나19 치료약으로 항바이러스 약인 렘데시비르의 임상실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가 이제 6,000명 선을 넘고 확진자 수는 6만 명을 넘겼습니다. 4월 1일 시작되는 2020-2019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사전 접수를 앞두고 연방이민당국이 급행 서비스를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해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이 이미 지난 5일 국회 국민청원 1호 법안으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졸속, 부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원이 경기부양책 합의에 실패하면서 또 급락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위축된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